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의 투자전략 본부장 맡고 있고요.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과거에 경기 선행지수가 하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사례를 잘 설명해 주신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4월 26일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첫째 주 미국 시장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종료 시점에 오지 않았냐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나왔던 고용의 안정적인 고용에 의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가서 주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 하강이라는 말을 다시 또 끝내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보면 말이죠. 몇 차례의 경우에 보통 경기 선행지수가 하강할 때는요.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경우도 한 15%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15%에 해당되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좀 많이 돌려서 1978년, 79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시대는 박정희 유신 정권 마지막 시대고 미국으로 따지면은 카터 대통령이 있었던 레이건 대통령 이전의 시대입니다. 1978년도 80년대입니다. 그 당시는 엄청난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를 걱정해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시기였죠. 1978년 80년대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경기 선행지수는 내려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한 구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말이죠. 디커플링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뭘까요? 70년대 후반 80년대 대부분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경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PC 혁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IBM PC가 등장을 한 거죠. 1978년, 79년, 80년대는 전체적인 경기는 악화 내지는 둔화였습니다만은 PC 혁명이라는 걸 가지고 나스닥이 역사적인 랠리에 첫 신호탄을 올린 시점이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PC 혁명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그 1978년, 79년은 유가의 영향이 있어서 유가 때문에 에너지주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PC 혁명에 따른 나스닥 상승과 에너지주 랠리 그다음에 일부 방산주의 대열 합류로 인해서 경기 선행지수 하강과 역행하는 즉 디커플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86년도, 87년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죠. 80년, 87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올림픽을 앞두는 시점이었고 3조 시대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는 거꾸로 경기가 좀 좋아지기 직전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했을 때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그 엔저 현상을 막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가 일어난 게 86년도거든요.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은 억누르고 미국 경기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개선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경기 선행지수는 약간 내려갔는데도 주가는 미리 상승했어요. 그 당시의 이슈는 하나입니다. 예, 디커플링의 이슈는 물가하고 금리가 하강 기조로 갑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70년대 후반에 엄청난 금리 물가 상승을 이제 뒤로 하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주가의 가격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였고 또한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이런 식으로 소비재 시대가 견고하게 올라오는 시대였죠. 물가 하락과 경기 상승, 소비재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앞전에 나온 1978년도하고 다른 겁니다. 예,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는 좀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2008년도에 전 세계 그 금융 위기가 촉발한 게 2008년도인데 사실은 이 경기가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2007년도 2006년도 후반기는 굉장히 좋았던 시대입니다. 2006년 하반기, 2007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 1, 2년 동안은 매우 좋았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도요.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하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주식시장은 좋았던 거죠. 그 당시의 이슈는 기업의 이익이 좋았는데요. 이 미국의 내수는 흔들렸습니다만 2006, 2007년도에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요.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 중국이 살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디커플링의 이유를 하나로 꼽는다면 2006, 2007년대는
시대는 차화정 시대였던 것 같은데 대중국 수요가 기업의 이익에 하나의 지탱 역할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1, 2년 뒤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암시했는지 모릅니다만 그 직전에 1, 2년 동안은 지수는 매우 좋았다. 한마디로 대중국 수요가 뒷받침되었다. 에너지 섹터가 매우 좋았죠. 소재주도 좋았고 차화정 시대가 2006년 7년도에 확실한 시장을 뒷받침하면서 경기선행지수를 역행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좋았던 거지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확실히 보였고 또 한 가지는 2012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11년, 12년도는 11년 만 12년도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신용 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었고요. 유로존, 남유럽, 그리스, 이탈리 이런 나라들의 유로존 재정 위기가 일어난 게 2011년도인데요. 그 당시에도 선행지수는 분명히 정체하거나 내려갈 수 있는데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이외의 지역은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만 미국은 애플을 포함해서 2011년, 12년도니까 IT의 두 번째 빅테크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애플을 위시한 IT주가 주도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넌 US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1년, 12년 유럽발 경제위기 신용 등급 하강을 견뎌내서 올라갔던 주가의 상승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 있었는데 19년도의 주가 상승은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경기는 하강이었습니다. 금리 인상도 좀 있었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경기가 하강되니까 미국이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75bp 정도를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는 그 분명히 경기는 내려가는데 보험성 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주가는 반등을 세게 했죠. IT적으로는 그 서버라든지 수요가 올라온 시기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은 올라갔는데 특히 미국의 이번만 마찬가지로 대형 기술주들 많이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테크 비중이 높은 미국의 독보적인 성과로 일어난 것이 2019년도 보험성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몇 가지 사례를 보시면 지금도 좀 생각이 드시죠?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고 금리 인하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시장은 금리 인하가 결국 온다고 보는 것 같고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됐던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크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는 테크 중심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빅테크 중심으로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디커플링 만들 수 있다. 경기는 하강이다. 그렇죠? 그러면 하강의 정도에 다르지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어디냐? 기술주다라는 거죠. 물론 기술주도 미국같이 새로운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 빅텍이 일반적인 시크리컬한 기술주보다는 더 낫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AI 같은 것은 미래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물가가 하강하는 과정이 속도는 모르지만 하강 기조가 유지되는 한 빠르진 않더라도 자본재 중심으로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서서히 하는 주가에서 일부 EPS, 어닝에 올라가는 개선되는 추세의 주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주식은 앞에 나온 빅테크만큼 속도는 빠르지 않겠습니다만 꾸역꾸역 상승 곡선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시세는 주식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경기 사이클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돼서 빅테크라든지 그다음 EPS가 올라갈 수 있는 자본재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물가 하락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버틸 수 있는 이번도 디커플링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고려한 리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